돈 제대로 다시 보기 우리 5회에서는 직장인들 과연 그들은 얼마나들 벌고 있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 우리 직장인들 관련해서 앞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그 일반 다 통틀어 가지고 부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느냐 이걸 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직장인들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포커싱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봉 얼마나 되고 그들은 또 지금 얼마나 뭐 기타 소득을 또 올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그 나라 밖 상황을 먼저 보죠. 자, 미국 기업 CEO 중에 연봉왕, 미국에 수없이 많은 월급장이 CEO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창업자인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회사를 창업한 그 회장도 있지만 그 회장이든 CEO든 그 월급장이로서의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연봉왕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등이 무려 3,850억 원의 연봉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봉을 1년에 3,85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피터 건이라는 엑스페디아 CEO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2등, 3등 나와 있는데 다 3,200억 또는 뭐 2,000억 아주 뭐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연봉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업 그 CEO들 이 사람들의 연봉이 또 앞에서 볼 때는 일반 부자들의 그 재산은 좀 줄었는데 작년 대비. 근데 이 대기업 CEO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대기업 CEO들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소득액이 연봉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미국 기업 CEO들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일반 직원들의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나? 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월급을 받는 그 CEO의 그 연봉이 이제 평균 240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 직원들, 미국에 있는 일반 직원들 연봉은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몇 배입니까? 324배. 이거 뭐 300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데 이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 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참 그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주고 반대로 능력이 또 없으면 참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참 뭐라고 할까 돈으로 따지면 좀 차가운 대우를 받는 그런 그 현상을 갖다가 지금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승자독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승자독식.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떠오른 노래인데 아바 노래 중에서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승자는 모든 것을 갖는다. 패자는 그 옆에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승자는 모든 것을 갖는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승자가 모든 걸 다 갖나요?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남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기업 CEO 연봉왕을 볼까요? 한국의 기업 CEO 연봉왕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한국의 그 월급을 받는 그런 CEO 연봉왕을 보면은 일단은 1등이 대부 시스터즈 대표로 있는 김정원 대표가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488억이네요. 미국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CEO가 3,850억, 약 한 4천억 정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1등이고, 그리고 또 이제 2등 400억 정도, 그리고 3등이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재벌기업 CEO들이 떠오를 겁니다. 당연히 재벌기업에 있는 그런 CEO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연봉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재벌기업이라든가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할 거 없이 모든 기업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업에서 저런 연봉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기업에서 저런 연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또 뒷받침되고, 이러면은 어떤 그 기업의 대소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억대 연봉자는 얼마 되나? 자, 억대, 우리 억대 연봉 오면 벌써 참,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억대 연봉자는 과연 얼마 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억대 연봉자는 약 90만 명쯤 됩니다. 90만 명. 그러면 자, 이게 얼마쯤 되는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우리 인구를 나눠가지고 몇 프로쯤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눴어요. 지금 직장이나 직업 생활을 하는 그런 인구로 나눴을 때 보면은 저 90만 명이 불과 2.3%밖에 안 됩니다. 2.3%. 극소수죠. 그 억대 연봉자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2.3%.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주로 어디서 근무하느냐? 대개 금융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월급이 세죠. 그리고 또 IT 전자회사 또는 석유화학 회사들 이런 곳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연봉이 좀 센 편인데 어쨌든 자, 억대 연봉은 주로 저런 회사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원과 직원의 소득, 이걸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임원, 직원,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소득을 비교하기 전에 임원이 뭐고 직원이 뭐고 이걸 좀 우리 한번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대개는 알지만, 자, 임원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층이라고 불리웁니다. 경영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대로 따지면은 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러고서 직장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누구냐?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자나 실무자로서 직장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계층을 직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은 이제 부장급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임원은 그 회사의 어떤 그 회장까지도 우리가 이제 경영층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이제 우리가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는 얼마나 될까? 임원은 3억 5천만 원 정도, 그 직원은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500대 기업 기준입니다. 500대 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약 4배. 임원과 직원의 어떤 그 연봉 차이는 4배 정도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 우리 미국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일반 그 경영층 CEO, 즉 임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하고 일반 직원하고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나도 미국과는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임원과 직원이 월급을 차이나게 받는, 연봉을 차이나게 받는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은 책임을 일단은 우리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실 때는 잘 된 것만큼 일단 보수로서 받기도 하지만 회사가 잘못됐을 때 이때 일반 직원은 거의 책임은 안 지지만 그러나 임원은 기본적으로 큰 책임을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 대비해서 책임이 막중해요. 그다음 그 외에 업무적인 책임도 굉장히 크죠. 만일에 어떤 그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 못했다. 그러면은 일반 직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임원은 그 성과 달성을 못하고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못 벗고 관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년이 보장이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일단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들은 특별히 징계를 받거나 어떤 해고의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정년 못 채우고 나가는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임원은 사실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일반 직원 대비 짧게 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일단 연봉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워라밸 제약,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직원 대비해서 임원이 약간 그게 좀 워라밸 보장이 약간 약합니다. 그 정도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일반 직원들이 좀 이렇게 주말에 쉴 때, 이때도 임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에 나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또 퇴근 시간 이런 것들도 일반 직원이 먼저 퇴근하고 난 이후에 주로 임원들이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웨라벨이 약간 제약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 소득을 볼까요? 직종별 소득. 자, 직종에 따라서 소득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봉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정규직 연봉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비정규직 연봉은 2,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배 차이가 나죠.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좀 격차가 좀 크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2배라면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큰 차이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직무로 월급 받자. 자, 일로 월급을 받자. 어떤 직무 형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을 받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정규직을 당연히 선호했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100%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정규직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엷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선호하는 추세. 왜 그러냐?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은 일단 그 조직에 크게 예속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정 시간 동안 일해주고, 또 나머지 일정 시간은 내가 나와서 내 일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원하는 그런 직원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 소득을 볼까요? 기업별로 소득은 어떨까? 자, 이것도 우리가 또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자,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한 4,600만 원쯤 됩니다. 그럼 기업도 규모가 있겠죠? 대기업 직원 연봉은 약 한 6,800,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직원 연봉은 3,500만 원 정도가 대략 됩니다. 그래서 역시 대기업 직원과 우리 중소기업 직원 연봉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좀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연봉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지급 여력이 있냐 없냐, 자, 이거에 따라 좌우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이 줄 수 있는 그 기업 차원에서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그러면 이제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측과 노측과 노사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간의 어떤 협상력,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연봉에 조금 일단 영향을 받는 그 연봉이 좀 좌우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별 소득 중에 또 특히 그 중에 신입사원 연봉을 볼까요? 신입사원 연봉은 대졸 기준으로 보면은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약 5,300만 원인데 일단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2,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나죠. 그 신입사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처음 들어갈 때 희망하는 연봉은 3,300만 원 정도 쯤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대기업이냐 일단 중소기업이냐 따라서 일단 그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 직장 선택의 주요 3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든 그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급여. 이건 뭐 순서가 없습니다. 급여 수준, 성장 가능성 및 그 회사의 그 비전,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워라밸을 보장해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신입사원이나 어떤 경력사원으로 이직할 때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그런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은 전에는 주로 이제 그 급여를 많이 따집니다. 이 회사가 급여를 나한테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저게 이제 첫 번째 그 직장 선택 요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본다든가, 또는 나한테 워라밸, 이거를 제대로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따지는 이런 그 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 세 가지 조건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가끔 또 이렇게 세 조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또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돈 제대로 다시 보기 5회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이어지는 6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